미안해. 정말 미안해. 48세 윤미정이 남편의 통장과 도장을 챙기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신장투석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 박태수를 버리고 절친 강석진과 함께 떠나던 그날 밤이었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폐지수거로 연명하던 태수는 기적 같은 재기를 이루어 의료재단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후원 행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서린건설 대표 윤서린입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여성, 바로 그의 전 아내였죠. 하지만 그녀는 태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음모의 시작일까요?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그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낡은 병원 4층 신장내과 병동에서는 오늘도 여러 환자들이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침대에 누워있는 55세 남성이 있었죠. 박태수는 이미 3년째 일주일에 3번씩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투석기계의 단조로운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비가 또 밀렸거든요. 전기공사 일용직으로 일하던 태수에게 병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습니다. 태수야, 오늘 기분이 어때? 아내 윤미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48세인 미정은 예전만큼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여보, 병원비 얘기 좀 해야겠어.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돈 얘기야?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잖아. 미정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번 달 병원비가 80만 원이야. 우리 집 문서 가지고 대출 좀 받아볼까?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알아보고 올게. 그런데 석진이가 오늘 오기로 했지? 응, 3시쯤 온다고 했어. 태수가 시계를 보며 답했죠. 강석진은 태수의 절친이었습니다. 50세인 석진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태수가 아프기 시작한 후로는 가끔 병원에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곤 했습니다. 태수는 석진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죠. 친구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 태수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3시가 되자 석진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태수야, 어떻게 지내? 석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태수는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석진아, 고마워.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뭘 그런 말을 해.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석진이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미정도 석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석진 씨, 안녕하세요. 네, 미정 씨도 고생 많으세요. 석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태수 옆에 앉았어요. 요즘 컨디션은 어때? 석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대로 버티고 있어. 그런데 석진아, 솔직히 말하면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야.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석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이번 달 80만 원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니까. 태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석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석진이 제안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야,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 응, 그래. 태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죠.
둘이 병실을 나가자 태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복도에서 석진과 미정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정 씨, 정말 힘드시죠? 석진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미정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석진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한테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미정은 석진을 쳐다봤죠. 무슨 제안이요? 제가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정 씨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석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정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는 계속 아프실 거고 미정 씨도 이렇게 고생만 하시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석진이 설득하듯 말했어요. 미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석진이 미정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둘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태수는 졸고 있었습니다. 투석 부작용으로 자주 피곤해하곤 했거든요. 석진아, 고마워. 정말 친구 같은 친구야. 태수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석진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태수야,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그래, 알겠어. 조심히 가. 태수가 손을 흔들었죠. 석진이 나간 후 미정은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투석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투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뵐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응, 그래. 태수가 대답했죠. 미정은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석진에게 전화했어요. 석진 씨, 저예요. 결정했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언제 출발할까요? 오늘 밤이 좋겠어요. 태수가 투석하고 나면 많이 피곤해해서 일찍 잘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11시에 병원 주차장에서 만나요. 네, 알겠어요. 미정은 화장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여보, 많이 피곤해?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그래.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쉴까? 태수가 약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래, 그러자. 미정은 태수의 옷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계속 조용했어요. 태수는 버스 안에서 고개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해줄게. 미정이 말했어요. 고마워. 너도 많이 힘들 텐데. 태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집에 도착하자 태수는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좀 자고 있을게. 응, 푹 쉬어. 미정이 대답했어요. 태수가 잠든 것을 확인한 미정은 조용히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어요. 미정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든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한 듯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 문서도 함께 챙겼어요. 태수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마지막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 11시 미정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석진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 씨 오셨군요. 석진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주저하며 차에 탔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미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석진이 달래듯 말했어요. 차는 천천히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석진의 차량 블랙박스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뒤를 돌아보며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석진은 고속도로로 향했어요. 남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정은 가방 속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태수가 미정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나간 태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미정의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서랍을 열어본 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집 문서까지 모두 없어진 상태였어요. 태수는 황급히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석진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설마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정과 석진은 태수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병원 원무과에서 퇴원 통지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씨,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 투석 치료를 연장해 드릴 수가 없어요. 원무과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밀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총 320만 원입니다.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직원이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겨우 3만 원을 꺼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퇴원 수속부터 해드릴게요. 다음 투석은 어디서 받으실 건가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받을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병원 밖으로 나온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 공사장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나 태수야. 혹시 일자리 하나 없을까? 태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아, 태수 형.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이 별로 없어요. 미안해요. 철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단기로라도 뭔가 있으면 연락 좀. 형, 정말 미안한데 저도 요즘 힘들어서요. 철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태수는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나 태수야. 혹시 일? 형, 무슨 일이세요? 영호가 놀란 듯 물었어요.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 형,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내가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고. 영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퍼졌구나.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 죄송해요. 저희 현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영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서서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로공단 쪽으로 향한 태수는 길거리에서 고시원 광고를 발견했어요. 월 25만 원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장님, 방 하나 있나요? 태수가 고시원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물었어요. 보증금은 50만 원이고 월세는 25만 원이에요. 관리비 별도로 5만 원 더 나와요. 관리인이 무뚝뚝하게 답했습니다. 보증금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사정이 어려워서요.
태수가 사정했어요.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그럼 다른 데 알아보세요. 관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는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돈을 내밀었어요. 이것 좀 받아주세요. 나중에 나머지는 꼭 갚을게요. 아저씨, 장사가 자선사업인 줄 아세요? 관리인이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간절한 모습을 본 관리인은 결국 방 하나를 내주었어요. 일주일 후에 돈 가져와야 해요. 그때까지 못 가져오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고시원 방에 들어간 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태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폐지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저씨, 폐지 좀 주세요. 태수가 상점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쌓아둔 거 가져가세요. 상점 주인이 귀찮은 듯 손짓했어요. 고마워요. 태수가 허리를 굽혀 폐지를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겨우 1만 원어치 폐지를 모을 수 있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찾아가는 투석 병원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투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시설이 열악했어요. 아저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젊은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해요. 태수가 답했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태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하루에 라면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고시원 공용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미정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 부인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이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미정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태수는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껐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태수는 벽에 붙어 있는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촬영한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태수가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미정의 미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 태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옆방에서 술 취한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조용히 해. 다른 방에서 항의하는 소리도 났어요. 태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폐지를 모아야 했어요. 투석비와 방세를 마련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태수는 예전 직장 후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형, 어떻게 이런 일을? 후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살아야지 뭐.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 돈이 좀 필요하시면. 아니야, 괜찮아. 태수가 손을 저었어요. 형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더라. 태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공장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태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태수가 무료 투석을 받던 병원에서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태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자라고 해요. 60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어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곳에서 3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경자가 태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경자의 차분한 분위기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자원봉사자와는 달랐거든요. 태수 씨는 얼마나 오래 투석을 받고 계세요? 경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요즘은 여기서 받고 있고요. 태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이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받으셨나 보네요. 경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태수가 말을 흐렸어요. 경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환자들과 태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다른 환자들에게 항상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태수가 옆 침대의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고맙다, 아들아.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태수가 할머니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어요. 경자는 이런 태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투석이 끝난 후 경자가 태수에게 다가왔어요. 태수 씨,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할까요? 네, 좋아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이동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경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수가 손을 저었어요. 그냥 받으세요.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경자가 웃으며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태수는 경자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태수 씨, 혹시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세요? 경자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태수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환자분들이 태수 씨를 많이 따르시는 것 같던데요. 정말요? 저는 몰랐는데요.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태수 씨 얘기를 자주 하세요. 친아들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태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한테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경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태수가 궁금해했어요. 환자분들을 위한 소모임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투석 받으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힘든 점들도 나누고요. 경자의 제안에 태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태수 씨가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경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비용이나 장소는 어떻게 하죠?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작게 시작해보죠. 경자가 안심시켰어요. 며칠 후 태수는 다른 환자들에게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끼리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해요.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태수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참여하고 싶어. 중년 남성 환자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혼자 있으니까 답답했거든요. 젊은 여성 환자도 동참했어요. 첫 모임은 병원 휴게실에서 열렸습니다. 10명 정도의 환자들이 모였어요. 태수는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비용은 경자가 지원해 주었죠.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서로 힘든 점들을 나누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태수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투석 받은 지 5년 됐는데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이 헤맸어요. 다른 환자도 동조했습니다. 모임은 예상보다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환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투석 중에 사용하는 용품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태수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병원에서 주는 것 말고 더 편한 제품들도 있던데요. 한 환자가 답했습니다. 모임 후 경자가 태수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환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도 놀랐어요. 태수가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소통할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요? 경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온라인이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단한 카페 정도면 충분해요. 경자가 격려했어요. 몇 주 후 온라인 환자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원이 30명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났어요. 태수는 매일 온라인에서 환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태수 씨, 우리가 사용하는 투석 용품들 중에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업체에 제안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해보죠. 태수가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불편함과 개선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이를 정리해서 의료용품 업체에 보냈습니다. 며칠 후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회사입니다. 보내주신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업체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태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제가 보낸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실제 환자분들의 목소리니까 더욱 값진 거죠. 담당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후 태수의 인생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들이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투자자들이 태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의료계 신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태수 씨 덕분에 정말 좋은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경자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경자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태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이제 환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의료용품 개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일이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태수의 책상 위에는 여러 상장과 감사패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대표님, 오늘 오후에 의료재단 후원 행사 참석하시는 거 맞죠? 비서가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네, 맞아요. 몇 시에 출발하면 될까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2시 30분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강남에 있는 그랜드 호텔이에요. 비서가 답했어요. 태수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있었죠. 차 안에서 태수는 행사 자료를 읽어봤어요. 오늘은 새로운 후원 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태수의 회사도 작년부터 재단에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어요.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었죠. 호텔에 도착한 태수는 행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료계 인사들과 기업 대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어요. 화려한 자리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태수 씨. 경자가 태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태수가 인사했어요. 경자는 지금 이 의료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기업 의료재단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말이죠. 오늘 새로운 후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온 기업이 특별히 눈에 띄네요. 경자가 행사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해외 기업이요? 태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 건설업으로 성공한 한국계 기업이에요. 대표가 한국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자가 설명했어요. 이제 후원 기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무대 위 스크린에 기업 로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별 생각 없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은 동남아시아 진출 한국 기업인 서린 건설입니다. 대표이사는 윤서린 사장님이십니다. 사회자의 말에 태수는 몸이 굳어졌어요. 윤서린이라는 이름이 귀에 꽂혔거든요. 스크린에 기업 소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태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미정이었거든요. 하지만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형수술을 한 것 같았어요. 저희 서린건설은 지난 10년간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정이 유창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까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다시 보는 미정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서요. 태수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미정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비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린건설 대표 윤서린입니다. 미정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태수는 미정을 계속 바라봤지만 미정은 태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특히 투석 환자들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정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투석 환자를 위한 기금이라니 아이러니했거든요. 행사가 끝난 후 칵테일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며 네트워킹을 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의료용품 개발하시는 분이신가요? 한 남성이 태수에게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태수라고 합니다. 태수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아, 박태수 대표님이시군요. 소문 많이 들었어요. 환자분들을 위한 제품 개발하신다고요. 남성이 반가워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필요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태수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 태수는 미정이 재단 관계자들과 따로 모여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경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태수가 자리를 뜨며 미정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고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기부금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 건가요? 미정이 물어보고 있었어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재단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그럼 기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미정이 또 물었어요. 태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기부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지만 운영비나 관리비 명목으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요.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의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파티가 끝날 무렵 태수는 경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서린건설 대표님은 어떤 분인가요? 태수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뭔가 특이하더라고요. 기부금 운용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물어보시길래요. 경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경자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미정, 아니 윤설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행사 다음 날 경자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시간 있으시면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서린건설 대표에 대해 좀 더 알아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경자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그래요? 어떤 이상한 점들이요? 태수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경자가 제안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태수는 서둘러 경자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도착한 태수는 경자가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는 것을 봤어요. 무슨 자료들인가요? 태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린건설에 대해 조사해본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경자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선 이 회사가 설립된 시기를 보세요. 정확히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초기 자본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경자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라고 하면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태수 씨가 아시는 분인가요?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이시는 것 같던데요.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제 전 아내예요. 10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경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윤설인이라는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이름은 윤미정이었어요. 태수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태수가 겪었던 일들을 들은 경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태수 씨, 혹시 집 문서나 통장을 가져간 증거가 있나요? 경자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죠. 태수가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자가 제안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요. 태수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순 없잖아요. 우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라도 알아보죠. 경자가 격려했어요. 다음 날 태수와 경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이었어요.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명백한 문서 위조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겠죠?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봐야 해요. 병원 기록,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요? 그런 게 아직 남아있을까요? 태수가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1년 정도는 보관하지만 10년 전 것은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죠. 김 변호사가 답했어요. 태수는 집에 돌아가서 10년 전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석진의 차종이나 번호판을 기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석진이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신형 블랙박스 말이에요. 고급형이라서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했었거든요. 태수는 다시 경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자님, 혹시 석진이 현재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석진이요? 미정과 함께 도망간 그 친구 말씀이세요? 경자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차에 고급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혹시 영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부터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 볼게요. 경자가 나섰어요. 며칠 후 경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태수 씨, 큰일 났어요. 석진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경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석진이 3년 전에 사기죄로 수배 중이에요. 그리고 미정이 석진을 배신하고 그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서 해외로 도피했다는 정보도 있어요. 경자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요? 그럼 석진도 속은 거네요. 태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그 집이 아직도 미정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담보대출이 남아있고요. 경자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그럼 제 집이 불법으로 이전된 게 확실하네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석진이 현재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경자가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태수가 기대를 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이미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했어요. 곧 석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자가 안심시켰어요. 일주일 후 석진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경찰서에서 석진과 대면했어요. 태수야, 정말 미안하다. 석진이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진아, 왜 그랬어? 우리가 20년 넘게 친구였잖아. 태수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미정이가 계속 유혹해서. 그리고 나도 결국 속았어. 석진이 후회하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집 문서는 어떻게 한 거야? 태수가 핵심을 물었어요. 미정이가 위조했어.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하지만 나중에 미정이가 나를 배신하고 모든 걸 가져갔어. 석진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블랙박스 영상은 아직 있어? 태수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거.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을 거야.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줄게. 석진이 협조했어요. 석진의 증언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태수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경자는 재단에서 미정의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태수 씨, 미정이 재단 돈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회계 담당자한테 이상한 요청을 했거든요. 경자가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어떤 요청이요? 태수가 물었어요. 기부금 중 일부를 자신의 회사 계좌로 선입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업비로 정산한다면서요. 경자가 설명했어요. 그럼 횡령을 시도하는 거네요. 태수가 분노했습니다.
저희가 내부 감사를 진행해서 증거를 확보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태수 씨도 준비하세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아요. 경자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료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주요 후원기업 대표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태수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정의 횡령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죠. 태수 씨,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경자가 태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나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내부 감사팀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오늘 행사 후에 공개할 예정이에요. 경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이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었고 재단의 지난 10년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뒷자리에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곧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목걸이와 귀걸이도 평소보다 더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정이 다른 후원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린 대표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한 기업 관계자가 미정에게 인사했어요. 감사해요.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기대돼요. 미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태수는 미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재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했어요. 지난 10년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사장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됐어요. 투석 환자 지원 사업,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 의료용품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태수의 회사와 관련된 내용도 나왔어요. 태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후원자 감사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후원 기업들의 로고와 대표들의 인사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긴장했어요. 경자가 말했던 특별한 계획이 곧 실행될 예정이었거든요. 영상이 진행되던 중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후원자 감사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이 나타났어요. 10년 전 병원 주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밤 11시경의 어두운 주차장에서 한 대의 차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뭐죠? 행사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영상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 명은 석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정이었어요. 둘은 서로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미정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뭔가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영상 하단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10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차량 번호판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영상은 10년 전 한 신장 환자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도피하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음성 해설이 나왔어요.
경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환자인 남편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실종됐으며 현재 가명을 사용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미정이 큰 목소리로 항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분명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추가로 알려드리면 해당 여성은 현재 이름을 윤설인으로 바꾸고 활동하고 있으며 본래 이름은 윤미정입니다. 경자의 음성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재단의 기부금을 횡령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행사장에 나타났어요. 윤미정 씨 맞습니까?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석진이 행사장 뒤쪽에서 가방을 들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재단의 비자금을 챙긴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멈추세요. 재단 직원이 석진을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석진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건물 출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석진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놔줘, 놔달라고. 석진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가방에서는 현금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행사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한 참석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10년 전 일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다른 참석자가 혀를 찼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이뤄졌거든요. 하지만 기분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태수 씨, 어디 가세요? 경자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집에 가려고요.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서요. 태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의가 실현됐네요. 경자가 위로했습니다. 고마워요, 경자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태수는 행사장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한이 마침내 풀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어요.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사장 사건 이후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미정과 석진의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10년 전 환자 남편 버리고 도피한 아내, 재벌 행세하며 횡령까지 시도라는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태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미정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던지고 있었지만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정 피의자는 남편이 투석 치료를 받는 동안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실종됐으며 가명을 사용해 사업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사건을 정리하며 보도했어요. 또한 의료재단 기부금 1억 원을 횡령하려다 발각됐습니다. 태수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어느 채널을 돌려도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범인 강석진은 재단 비자금 5천만 원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다른 뉴스에서도 석진의 체포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태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경자가 태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수 씨, 검찰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곧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되나요? 태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으로 오시면 돼요. 변호사도 함께 가실 거죠? 경자가 확인했어요. 네, 김 변호사님과 함께 가겠어요. 태수가 답했습니다. 검찰청에 출석한 태수는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는 10년 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질문했어요. 투석을 받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통장과 집 문서도 그때 없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재산이 사라져 있었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집값까지 포함하면 2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당시 시세로는 그 정도였거든요. 태수가 정확하게 답했어요. 조사가 끝난 후 태수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석진과 마주쳤어요. 석진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태수야. 석진이 태수를 보고 멈춰섰어요. 석진아. 태수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결국 속았어. 미정이가 나까지 이용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석진이 후회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의미 없어. 태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를 배신한 것도 그 여자를 믿은 것도. 석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석진은 변호사에 이끌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 있었어요. 태수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태수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윤미정은 재전 아내이고 피고인 강석진은 20년간 절친했던 친구입니다. 태수가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10년 전 상황에 대해 증언해 주세요. 판사가 요청했어요. 저는 신장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왔는데 다음 날 아내와 친구가 제 재산을 모두 가지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수의 증언은 간결하고 명확했어요. 그 이후 어떻게 지냈습니까? 판사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시원에서 폐지 수거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투석비도 없어서 무료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태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객들도 숨을 죽이고 태수의 증언을 들었어요.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운 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10년간 깨달은 것입니다. 태수의 말에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석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수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경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담담하게 잘하셨어요. 경자가 태수를 격려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태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에게 편지가 한 통 배달됐어요. 발송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미정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보고 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편지를 개봉했습니다. 태수야,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편지 내용은 짧았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송이라고 쓴 메모를 붙여서 우체국에 가져갔어요. 편지를 돌려보내는 태수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었거든요. 1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정은 횡령과 문서위조,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석진은 절도와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판결 소식을 뉴스로 접했어요.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꿈속에서 태수는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의료재단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면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심은 돈보다 오래 남는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죠. 태수가 직접 고른 문구였어요. 회장님, 오늘 투석센터 개소식 준비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됐겠죠? 태수가 확인했습니다. 네, 최신 장비로 모든 걸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비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태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지은 투석센터가 보였어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태수 씨, 준비 다 됐어요? 경자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경자는 여전히 태수 곁에서 그를 도우고 있었어요. 네, 이제 가봐야겠네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요. 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처음 태수 씨를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경자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경자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항상 고마워요. 태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투석센터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들이 개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한 명씩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태수가 예전에 함께 투석을 받았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네요.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들 열심히 치료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태수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희망을 찾으셨어요. 한 중년 남성이 태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과찬이세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태수가 환한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개소식이 시작됐어요. 태수는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 센터는 단순히 치료받는 곳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수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한때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태수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결국 더 큰 결실을 맺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요. 태수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이곳에서 치료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마쳤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태수는 환자들과 함께 센터 내부를 둘러봤어요. 최신 투석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좋네요. 여기서 치료받으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한 환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편안하게 이용하세요. 뭐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태수가 친근하게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수는 경자와 함께 센터를 나서고 있었어요. 정말 보람된 하루였네요. 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수 씨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경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태수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급한 연락이 있어서요. 구치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태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윤미정 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괜찮으세요?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요.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할 때다. 태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미정을 원망하고 증오했던 자신을 이제는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환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에 참석했어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환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희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태수가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한 고등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태수가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태수는 경자와 함께 센터를 둘러봤어요.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태수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경자가 응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네요. 태수가 환한 웃음으로 답했어요. 따뜻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태수는 환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이 스며 있었어요. 누군가의 두 번째 기적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